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강세 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이제 미증시가 또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틀 연속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이제 강하게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장 초반에 개장가에는 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요. 후반부 갈수록 또 그리고 이번 주에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항상 추석이라든지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는 국내 시장 자체가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사례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풍부한 유동성으로 증시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는 증시 자체가 수급적인 요인이 아주 강하게 유입되기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또 애플발 악재로 인해서요. 또 현대차와 애플 간의 어떤 협약이 이제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내부적인 악재로 이제 큰 조정이 나왔었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애플 또한 이제 현대차만한 또 대안이 없고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애플과 협업을 통해서 오히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서로의 윈윈 전략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물밑 협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애플과 협업이 아니라 고 하더라도 미래차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현대차의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친환경차라든지 미래차,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모멘텀의 훼손이 전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은 또 장 막판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설 연휴 전에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또 거기에 실적 시즌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실적 발표가 또 예상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또 하이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종목들까지 낙폭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증시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자체가 내일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설 연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또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마음으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가고 또 설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미리미리 선점하는 차원에서 대응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번 주 시장 지나고 나서 설 연휴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수익 꾸준히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설 연휴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들 유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매니저님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적중률은요. 네,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8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을지 10위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인기 검색 키워드 만나볼게요. 네, 오늘 1위에는 반도체 대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일과 다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해서 강세 흐름 나타내다가 또 상승폭을 SK하이닉스도 줄였고요. 또 삼성전자는 하락 전환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1월 후반부터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위를 실적 발표 키워드가 차지했고요. 3위는 전자제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가끔 올라오는 키워드죠. 임플란트 오늘 4위 차지했고요. 가상화폐가 오랜만에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늘 올라오는 코로나19 오늘 6위 차지했고요. OLED가 7위에 랭크됐습니다. 광고대행 8위, 전기전선 9위, 바이오시밀러가 오늘 10위를 차지하면서 랭크가 됐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과 종가 상황 어떻게 형성했는지 10위까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카카오는 반면 강보합권에서 흐름 유지했습니다. LG전자 오늘 2.55%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에서 돋보였고요. 현대바이오랜드는 15%대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가상화폐 종목들 안에서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서 주목받았죠. 위지트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시제는 오늘 2.78% 하락하면서 악재가 작용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OLED 호황에 따라서 오늘 주목받았죠. 1.96% 상승했고요. 이노션은 4%대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대원전선 8%대, 이수 앱지스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15%나 급등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열어볼 종목은요. 네, 2위를 차지한 카카오입니다. 연매출액 4조 원 시대를 연 종목입니다. 코로나19로 오히려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했죠. 플랫폼과 컨텐츠 부문에서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장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함께 우리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고요. 근데 이제 뭐 포털 사이트 광고 부분에서는 약간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조했지만은 오히려 더 카카오페이 또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뱅크 쪽에서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콘텐츠 부분에서 그리고 또 새롭게 좀 뛰어들고 있는 엔터 사업까지도 계속해서 사업을 다각화해 나가면서 매출이 좀 4조 원까지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우리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IPO 대어라고 할 수 있죠.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에 대한 어떤 상장 기대감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대가 지금 46만 1,0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고 사실상 언택트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이버와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른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또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네이버와 카카오 또 양대 축으로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미 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상장 기대감이 사실상 어느 정도는 선 반영되었고 또 지난번에 카카오 게임즈까지도 상장했을 때도 카카오가 좀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카카오 게임즈까지도 또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달성하는 등 계속해서 잇따른 자회사들의 또 실적 발표들이 계속해서 또 호실적인 발표가 나와주고 있고 올해 또 어떤 IPO 대여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남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컨텐츠 사업과 엔터 사업까지도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서요. 그에 따라 주가 추이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연초에는 일단 카카오페이부터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부분에서도 또 증권업, 카카오 증권에서도 신규 계좌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카카오페이도 또 성공적으로 또 최대 경쟁률로 또 상장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카카오뱅크까지도 계속해서 상장 흐름이 이어졌을 때 카카오는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언택트 시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 또 국내에서는 미국에서는 한 8월 정도, 여름 정도가 됐을 때 집단 면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올 하반기는 돼야 이제 집단 면역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언택트의 어떤 이 흐름, 시대적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카카오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내일도 추가 상승 탄력 얻어갈 수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뭐 콘텐츠 엔터 사업뿐만 아니라 또 IPO 상장 기대감까지 연출되면서 주가 상승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5위를 차지한 위지트입니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구매 소식에 가상화폐 가격이 오름세를 띠면서 관련 주식들도 오늘 들썩였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위지트 또한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테슬라가 사실상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15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면서 앞으로 이제 뭐 테슬라 Y를 비롯해서 테슬라 차량을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판매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너무나 지금 풍부한 어떤 유동성으로 인해서 일단 지금 이제 어떤 화폐 가치에 대한 하락을 좀 대비했던 모습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먼저 이제 비트코인으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는 후발 업체들도 뒤따라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차량을 판매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또한 최근에 좀 더욱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사이트를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업비트 네. 사이트에서 현재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한 거죠.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위지트가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진입한 이유는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비덴트 같은 종목들이 이제 가장 대표 종목이었는데 위지트의 자회사 옴니텔이
그 거래소의 빗썸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비트코인 또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종목으로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었고 지금 현재도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 원 이상으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의견에서 그 의견을 드리겠고요. 테슬라를 시발점으로 앞으로 다른 굴지 또 국내외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오히려 또 이제 어떤 판매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떤 붐이 일었을 때는 그때는 개인의 투자 자금, 또 지금 개인의 투자 자금으로 상승을 이끌었었지만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던 부분이 있었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분명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또 테슬라라는 또 이제 굴지에 글로벌 기업에서 비트코인으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상승폭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만큼 단기적으로 일단 그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테슬라와 같이 기업에서 좀 비트코인에 힘을 싣는 발언이 있을 때 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고 의견 비춰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6위를 차지한 시젠입니다.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금융당국 제재 영향으로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시젠 같은 경우는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상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코로나 여파가 처음에 창궐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초반 기준에 3만 원, 4만 원짜리 주가가 지금 32만 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10배에서 12배 이상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9년 동안 지금 이제 어떤 매출을 좀 뻥튀기 했다. 그래서 이제 회계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여를 받았었는데 네. 오늘 그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미 시젠 같은 경우는 고점 32만 원 기준에서 10만 원대까지 지금 거의 뭐 주가가 3분의 1 토막가량 지금 충분히 조정이 나온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진입 전망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시젠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또 그리고 예전에 사상 역대 최대 매출을 다시 한번 추가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교적 시장의 아침장에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교적 낙폭은 다소 좀 제한적이었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오늘 저점을 잡아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워낙에 업황 자체가 진단키트에 대해서 앞으로도 코로나가 만약에 앞으로도 더욱더 장기화되고 또 계절병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지금 진단키트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너무나 많고요. 진입장벽도 낮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시즌의 정고점을 돌파할 거는 상당 부분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이번에 회계 처리 부분에서 또 이제 악재까지 겹치면서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점 대비 충분히 조정이 나아져서 오늘 조정이 그리 깊진 않았지만 일단 진단키트주 진입장벽도 많이 낮아졌고 이 앞으로의 업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 이번에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유기방광 다이오드 OLED가 디스플레이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관련 소재 매출 급성장이 전망되고 있죠. 공장 증설 소식으로 이 LG 디스플레이 매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는요. 제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LG 디스플레이만큼 정말 장기간 조정이 나왔던 종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017년 기준에 39,600원짜리 주가가 최근에 코로나 여파로 거의 8,000원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장기간 조정이 나왔고 충분히 악재가 선 반영됐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LCD 업황 자체가 좋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오늘 뭐 OLED 모듈 공장 증설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소폭 상승 마감했고 오늘 시장 자체가 좀 불안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1.9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이제 앞으로 올해 삼성의 QD OLED와 그리고 또 LG 디스플레이 OLED 산업에 격돌하면서 오히려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충분히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공장 증설로 통해서 OLED 산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또 전장 사업까지도 지금 LG전자에서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동안 워낙에 20분기 이상 지금 적자를 보였던 무선 사업부를 이제
철퇴할 가능성도 굉장히 언급하면서 오히려 다시 한번 전장 사업 그리고 또 이제 임포테이션에 들어가는 LG 디스플레이 OLED 산업은 오히려 또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도 있고요. 본격적으로 LG 그룹 차원에서도 전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는 충분히 이제 악재가 반영됐고요. 그리고 LG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같이 LCD에서 OLED로 업황 자체가 지금 산업이 지금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고의견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고의견을 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대가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23,000원 부근대 직전 고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오늘과 또 이번 주에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직전 고점 라인대를 충분히 좀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올 하반기 또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미래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 그 안에 임포테이션에 들어가는 또 OLED 또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 또한 다시 한번 확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LG 디스플레이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처럼 주가의 악재가 장기간 반영된 종목이 없다라고도 언급해 주셨고요. 또 전장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 LG 디스플레이 단기적으로도 또 중장기적으로도 노려볼 만하겠다라고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8위를 차지한 이노션입니다. 작년 실적은 부진했지만 컨센서스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노션 또한요. 제가 이제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 제휴 계획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대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그룹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인 이노션을 바탕으로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광고 대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매출은 조금 저조했습니다. 뭐 코로나 영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다만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를 좀 상회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주가가 4.61%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제너시스를 비롯해서 잇따라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서 신차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위에 미래차 관련해서 뭐 전기차라든지 또 수소차라든지 또 그리고 또 뭐 스마트카 관련해서 새로운 또 신차 출시를 계속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노션에 대한 어떤 매출 또한 추가적인 상승폭도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뭐 북미라든지 유럽 내에서도 새로운 광고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올해의 최대 화두는 제가 미래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안에 또 친환경차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뭐 스마트카 또 자율주행 관련 섹터가 올해 최대 화두가 될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따라서 현대차의 지금 친환경차 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서요. 광고 대행사인 이노션의 매출 또한 같이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시장의 예측치보다 오히려 또 상회하는 실적,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고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또 올해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완화됐을 때 폭발적인 보복 소비가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광고 수요 또한 충분히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오늘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바닥 국면에서 이제 돌아나가는 과정이고요. 다른 또 미래차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 광고 대행 업체로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졌을 때 광고 대행 분야에서 또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상승 국면 접어들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 제시해 주셨을지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시즌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라고 외쳐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전선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탈내연기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탈내연기관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또 빠르면 2030년 또 늦으면 2037년 안에는 대부분 다 이제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라든지 또 아니면 또 뭐 수소차라든지 친환경차로 이제 교체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자동차에서 친환경차로 이제 다시 이제 수요가 이제 바뀌었을 때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 전선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선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5G 관련해서
또 광케이블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5G 인프라 구축에서 광케이블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왔고 실적 또한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외 또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친환경 차로 계속해서 이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을 때 가장 전선 수요는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후발 섹터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대원전선을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현재가가 이제 오늘 그래도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했고요. 또 코스닥 관련 종목도 웬만한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었는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막판에 좀 큰 상승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15%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종가는 8%로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대원전선의 어떤 전선 수요가 또 차량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같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장중에 상한가가 들어갔었고 1월 달에 한번 상한가가 들어갔었고 그 다음 날도 거의 2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약간의 가격 조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큰 거래량과 큰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목표가는 일단 1,8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인 1,8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2,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불안하고요. 또 1일차원으로 끝나는 장세가 많고 또 어떤 섹터가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가 나오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1,48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1,500원 부근대에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1,500원 또는 1,500원 초반 부근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장중에도 대원전선 언급해 주셨었는데 오늘 예. 베스트 종목 대원전선 꼽아 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할 수 있는 문자 서비스 안내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샵 2034로 이제 문자를 김준호라고 하고 문자를 보내시면요. 링크가 하나 갈 겁니다.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저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적인 방법은 이제 사칭이 굉장히 많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자비 100원은 들어가긴 하는데요. 김준호 샵 2034 문자 보내시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새해부터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시황 전략과 그리고 동영상 영상을 보시면서 새해에도 또 큰 수익 나시면서 투자에 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